3월 대비라고 하지만 3월 거 뭐 대비할 필요 있습니까? 뭘 위한 거죠? 11월 위한 거죠. 11월 수능 대비죠. 범위만 3월 범위에 맞췄을 뿐입니다. 다 쓰셨어요. 네. 1200. 하. 예, 오늘도 역시나. 근데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과 대학을 결정할 문제들이 되겠죠. 1213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은 3,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정적분 값은 0입니다. 이때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했으니까 처음 조건이 이렇게 되겠네요. fb-fa는 3.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fc-fa가 0. 종합해 보면 4차 함수죠, fx. 3차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네. 그래서 b와 a 사이의 값이 3입니다. 근데 b와 a가 극점이에요. 4차 함수 large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a, b, c. 그 다음 이 값의 차이가 3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 있는 대로 골라라. 첫 번째 fb-fa는 3입니까? 네. 다음 니은 c는 변곡점입니까? 아니죠. 극소죠 그냥. 다음 디귿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a 값이 0에서 마이너스 3 사이이면 x축의 위치가 여기가 3 차이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 극소보다 아니 극대보다 위로 넘어가진 않겠지. 그렇죠. 위로 넘어가게 되면 fa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졌죠. 네,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 있겠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4개 존재하겠다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접선이죠. 그러니까 접선 중에서 좀 특별한 접선이다라고 하면 이거 돼요. 변곡 접선.
변곡 접선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거기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네,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관학교에서는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x가 a보다 작으면 fx가 gx보다 더 커지고 접선보다 위에 있고 x가 a보다 커지면 거꾸로 함수가 접선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gx 있다 라고 치면 a 값을 기준으로 a보다 왼쪽에서는 함수가 위에 있고요. a보다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밑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어라 되겠습니다. a가 변곡점이고요. 변곡점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 될 거예요. 이때 상수 a의 값은 입니다. 결국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아라 이거든요. 자, fx가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묶어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2의 x승 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을 것 같으면 여기 편할 것 같은데 미분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가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냥 있고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마이너스죠.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요거 2의 마이너스 x승을 요렇게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될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될 거니까 요쪽 이걸 미분해서 0 되는 x 값을 찾자가 될 거고요. 자, 몫의 미분법 해서 0 되는 값 분모도 미분, 분자도 미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2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네,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볼까요? 역함수의 그래프 앤드 변곡점. 자,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 lnx가 그 값을 가져라 거든요. fx라는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인데 새로운 함수 요걸 gx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gx가 f의 lnx다.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인데 지금처럼 lnx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lnx가 x값이 커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증가하지. 지금처럼 증가하는 함수가 합성되면 얘의 증가 감소랑 이거의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될까? 비슷하겠죠? 그치? 이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얘도 뭐하고? 증가하고 이 감소할 때 이것도 감소합니다. 됐죠? 다음 여기 감소하면 거꾸로 될 거예요. 그 다음 증가 감소가 왔다 갔다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분을 하겠습니다. 혹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함수를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f lnx 돼 있으면 f의 증가 감소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단 x값의 범위가 아니고 lnx 값의 범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게 관건이죠. 자, 저 gx의 역함수 hx거든요. 요건 복습. 이 문제 풀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 hx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슨 함수야 이게? 네 글자? 함수. 함수. 이런 걸 보고 합성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합성함수의 역함수이니까 f와 lnx 순서를 바꾸면 돼요. lnx의 역함수가 2의 x승이잖아요. 그러면 2의
거기다 x 대신 f의 역함수를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f 인버스 x. 그래서 굳이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 조건 y는 hx의 변곡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야. 예.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사전에 뭔가 배운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역함수의 변곡점은 뭐다 이런 내용을 저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본 개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성질을 요구하는 걸까? 자, 그래서 역함수니까 원함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항상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f 3차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f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0에서 극대일 거고 이쪽은 뭐 미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값이 0에서 3분의 8 사이에서 보라고 해놨지 문제는. 그럼 그 사이에서 함수가 뭐 하고 있죠? 증가 감소? 감소하고 있잖아요 fx가. 그러면 flnx도 뭐 할 거다?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flnx도 감소해요. 자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 근데 변곡한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변곡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감소하면서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걸 뒤집어서 그릴까 아니면 축을 바꿔볼까요? 저는 축을 바꾸는 쪽입니다. 축을 바꿔요. 그러면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생각해봐요. 그래놓고 이게 변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 개 이렇게 그어봐요. 자, x 값이 요거보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작을 때 이쪽이겠죠. 더 작을 때 자, 선분과 곡선 중에 y가 이쪽 방향이 커져요. 그럼 선분과 곡선 중에 누가 위에 있지? 곡선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선분보다 위에 있지.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어디로 볼록? 역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곡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에요. xy 이렇게 바꿔놓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즉 x값이 이 값을 지나가고 나면 선분과 곡선 비교해봤을 때 곡선이 선분보다 y값이 더 작은 쪽 아래에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즉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간다?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지? 다음 네, 이번에는 원래 함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쭉 감소하는 함수라고 칠게요. 똑같이 행위를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y축을 바꿔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면 역함수는 자 x값이 요거보다 작을 때 밑에 있죠. 아래에 있죠. 함수가 곡선이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래서 요 값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으로 바뀝니다. 역시 무슨 점이에요? 이 점이 변곡점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저런 아이디어 혹은 저런 생각을 통해서 역함수의 변곡점과 원함수 여기서는 gx입니다. gx의 변곡점이 역시 무슨 관계이다? y는 x 대칭인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문제에서 조건이 hx가 m,n에서 변곡한다 이니까 이런 거죠. m, n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원함수 gx는 n, m에서 변곡할 거예요. 됐죠? 네. 따라서 원함수 gx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오케이 g n equal m and 변곡점이니까 g2 프라임의 n이 0 이렇게 나와주겠습니다. 자, g 프라임 x 구해보면 x 분의 f 프라임의 ln x 이렇게 되죠. 그렇지? 우리는 이제 목세 미분법이 조금 간단해요. 특히 목세 미분법에서 0 되는 순간을 찾아라 그러면 너무 편해. 이니까 x분의 f 프라임의 ln x 와 이거 미분하면 1이 되겠고요. 위에 거 미분하면 f2 프라임의 ln x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f 프라임과 f2 프라임이 같아지는 x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때가 ln x가 될 겁니다. 자, f 프라임 x는 저기서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고요. f2 프라임 x는 한 번 더 미분 6x 마이너스 8 같아져라 3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8 이퀄 0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1, 3, 2, 4, 6, 4 안되네. 바꾸면 되나요? 4, 2 하면 12, 2 마이너스 하면 되는구나. 네, 되겠죠. 따라서 x 값이 4이거나 또는 x가 3분의 2이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1이고 이쪽이 3분의 8이야. 그렇지. 1과 3분의 8 사이에 있으려면 이건 안 되겠. 다 안 되냐? 헉.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왜 다 안 되지? 제가 뭐 계산 잘못했어요? 우선 이것부터 좀 찾자. AB부터 주어진 그 AB부터 좀 찾아보면 F 프라임의 ln x 이게 0 되는 값이겠죠. G 프라임 x가 0이니까. 그러면 요게 0이 되세요 하니까 x가 0, 이게 0이네 1이 아니고. 지금 된다. 3분의 2가 되지. 네. 그럼 ln x가 0, n 또는 ln x가 3분의 8. 자, 이거 두 개 같다 에서부터 ln x가 3분의 2. 즉 x가 2의 3분의 2승이고 요게 n. m은 g2의 3분의 2승. f 3분의 2. 이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에서 난생 처음,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역함수의 변곡점. 이 문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원함수 가지고 해야 될 거고, 결국 이 둘이 서로 y는 x 대칭이구나. 즉, y는 x에서 대칭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변곡점은 여전히 변곡점이더라. 그리고 그걸 확인할 때,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거 되겠습니다. 뭘 바꿨어요? XY 축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그래프가 안 바뀌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변곡점이더라. 단 좌표는 XY를 바꿔주면 된다. 네. 역함수 문제 나왔을 때 축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행위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계속 주로 그걸 쓰거든요. 저는 귀찮은 사람이라 가지고 yx 대칭해서 그리는 거 진짜 못 그려요. 특히나 감소하는 거 진짜 못 그리겠어. yx 대칭은 어떻게 그려지죠? 증가하는 건 얼추 해볼 수 있겠는데 감소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예. 그때는 특히나 그냥 축 바꾸면 되게 편해져요. 네, 122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인상 깊은 문제였어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가조건에서 우함수 y축 대칭일 거고요. f'x가 0보다 크다 양수일 때, 즉 x가 양수면 증가, y축 대칭이니까 x가 음수에서는 감소 이 뜻 되겠죠. 2차 함수 y축이 대칭인 2차 함수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곡은 아직 잘 모릅니다. 다음 다하 조건에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다. 자, 제일 윗줄에 보면 실수 전체에서 뭐 가능하다고 해놨죠? 미분 가능이니까 뭐고? 연속이고 따라서 x에 대해서 0으로 갈 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다하 조건에서 fx의 극한값이 0이다를 요렇게 f0는 0이다 라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됐지? 다음 요거는 점근선이죠. x는 파이에 점근하겠습니다 될 거예요. 자, 요 성질을 쓰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추론되겠습니다. y는 파이가 점근선일 거예요. 0,0 지나고 그 다음 증가해야 되니까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갖다 붙겠죠. 이쪽은 y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갖다 붙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0에서 접선 기울기 얼마가 되지? x는 0에서 접선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0이어야 되겠지.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사인을 합성한 게 gx입니다. 아니네요. 거기다가 뭐까지 나면 x분해까지 해놓으셨어. 와우, 진짜 복잡한 함수 만드셨네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보면 당시에 제가 그 성원 M관 있을 때 M관 학생들이 이렇게 푼 학생들도 상당수 있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 분자에 있는 거 있죠. sin fx의 그래프를 증가함수를 대략적으로 때려 맞춰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나오면 그래프가 증가함수는 어느 정도 그려진다는 거야. sin에다가 fx를 합성할 거거든요. 자,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밖에 없어요. fx가. 그래서 0과 파이 사이에서 sin을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2분의 파이에서 1 극대값 찍고 다음 파이에서 0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지? 그러면 sin fx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자,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동안 sin fx 값이 0에서 파이로 다가가요. 그렇지? 그러면 x가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0에서 파이까지 가니까 함수가 올라갔다가 어딘가에서 2분의 파이 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극대를 찍고 쭉 지나가면 계속 뭐하지? 감소하겠죠. 감소해서 파이를 향해 0을 향해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sin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극대값 얼마를 가졌고 1을 갖겠죠. 어딘가에서 gx가 어디서 극값을 갖는 2분의 파이가 되는지는 몰라요. 거기 있다고 치고
거기서 극대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0에서 미분계수는 얼마가 될까? 살짝 생각해 보면 얼마 금방 알 수 있어요. fx 미분계수가 0에서 0이잖아. 그렇지? 저거 합성함수 미분하면 분자는 안 합니다. 분자만 보고 있는 중이에요. sin fx.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까? f 프라임 제로가 0이잖아. 그치? 위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잖아요. 0 대입하면 0 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출발해가지고 어딘가는 모르지만 1 찍어요. 그럼 중간에 한번 변곡해야 되겠지? 그 다음 x가 계속 커지면서 파이를 향해 이렇게 다가가거든. x값이 쭉 커질 때 파이를 향해 계속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한번 또 변곡해줘야 되겠다. 됐죠? 다음 fx가 y축 대칭이니까 sin fx도 y축 대칭.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별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요게 sin fx의 그래프일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그 당시 학생들이 잘 못했을 것 같아. 이게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x분의 이 함수. 요거 무슨 함수죠? 요런 걸 기함수지. 일단 기함수인데 1차분의 어떤 함수잖아. 이 함수의 0에서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럼 이걸 세 글자로 무슨 기? 네? 세 글자로 무슨 기? 정성기 말고 기울기. 그렇죠. 이거 물었다가 예전에 진짜 몇 주 전에 한번 정성기 그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울기죠. 원점과 x, sin fx 사이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울기 함수는 여기서 그냥 짝대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점과의 기울기예요. 0에서는 거의 0으로 가겠죠. 그렇지. x 값이 커져. 그럼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겠지. 커지다가 여기 요 선일 때, 요 선일 때 무슨 선일 때? 접선일 때 무슨 값을 갖고? 극대 최대 값을 갖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소하겠죠. 됐지? 다음 요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걸쳐졌다 칩시다.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요렇게 되는 x가 몇 개 있죠? 요 기울기 값을 갖는 x가 몇 개 있지? 2개 있죠. 이 직선과 내 손이 가려서 안 보이나? 요렇게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직선과 이 gx는 sin fx의 교점이 몇 군데 있어요? 2군데 있잖아. 그 두 점에서 기울기가 어때? 다 똑같죠. 원점과의 기울기가. 그 함수값이 이 2군데에서 같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극대에서는 극대 최대일 때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 자, 이게 뭐 수학적으로 옳은 혹은 이 문제에서 의도한 그런 거는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즉 합성함수 그래프 자체가 그려지는 그 근본 원리, x값이 변할 때 먼저 안쪽에 있는 거의 값을 변화시키고 그 값을 다시 정의역으로 가져다가 변화시키고 그때 합성함수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요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다면 sin fx 정도는 대략 저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함수, 분수 함수인데 분모가 몇 차식? 1차식인 함수는 뭐니까? 기울기이니까 기울기의 변화, 접선일 때 극점이다를 이용해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방정식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만나? 그럼 x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랑 저 함수값, g 함수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아주 진짜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런갑다 되는. sin fx 그리는 거요. 그렇죠? 일단 fx 값을 먼저 변화시키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x가 0에서 알파까지 갈 때 fx 값이 0에서 어디까지 가죠? 2분의 파이 되는 값을 알파라고 정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 fx 값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변하지. fx가 이렇게 변해요. sin fx면 일단 fx가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sin fx 값은 0에서 어디까지 간다? 1까지 갈 거다. 됐지? 자, 그래서 함수 값은 0부터 그러니까 x가 0에서 알파까지 변할 때 함수 값은 0부터 1까지 증가할 거다. 그거 되시겠죠? 그런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살짝 미분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분해 보면 코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잖아. 근데 f 프라임 제로가 0이니까 0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고? 0일 것이고 다음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그치 이 꼭대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될 거다. 그래서 접선 나온다. 됐죠? 그 다음 x가 알파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쫙 가면 fx 값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가까이 다가갈 거고 파이는 안 되고 그 다음 fx 값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다가가면 sin fx 값은 1에서 0을 향해서 쭉 줄어들 거다. 그런데 1에서 0을 향해 줄어드는데 영원히 0을 향해 다가가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딱 꺾어가지고 복선을 딱 꺾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면서 0으로 점근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어디 가요? 이거 그냥 sin x. 그렇죠. 여기 0에서 뭐하고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고 함수 값은 1이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건 확실하죠. 증가 함수가 중간에 바뀌는 건 없잖아.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맞죠? 그치. 그래서 0에서 들어가서 증가해서 여기 들어갈 거야. 근데 솔직히 변곡은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냥 심플하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데 중간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겠지. 여기 0이었으니까 올라가다가 한번 꿈틀해주고 또 한번 꿈틀하고 꿈틀한 다음에 이렇게 갈지 이거는 fx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그렇죠? fx가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가면 아마 이렇게 꿈틀꿈틀 되진 않을 거예요. 한번 꿈틀하고 말겠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몰라요. 즉 변곡은 합성함수 그래프의 변곡점은 알 수 없습니다. 미분 안 하면 몰라요. 그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증가 감소 그리고 이런 극대 극소 정도까지는 쉽게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 극대 극소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도 0으로 나오겠죠.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연습을 잘 해두세요. 제가 작년 요 뒤에 있는데 저기 있죠. 최고 난도 문제라고 있죠. 뭐냐면 1321번. 1321번이 최고차 계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와 gx 2 곱하기 x 4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해서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풀 때 fx와 그 다음에 gx 합성 실제로 합성을 해봤어요. 합성하면서 증가감소가 어떻게 변할지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산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딱 추론하고 난 다음에 그걸 혹시 나는 되는데 학생들은 될까 싶어서
여기서 수업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금마들도 저처럼 푼 학생이 꽤 되더라고요. 뭐 계산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합성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 성질 이용해서 요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증가함수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둘 다 왔다 갔다 해. 그럼 좀 더 복잡한데 어쨌든 그걸 풀어내더라.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즉 수험생들, 학생들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구나. 지금 저는 지금 안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저게 6월달인가 9월달, 9월이에요, 6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이야. 9월달까지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거라든가 본인이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물론 합성함수를 대할 때 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우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합성함수는 치환이 제일 우선입니다. 즉 fgx면 gx를 t로 치환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 하기가 조금 거시기한 게 여기 sin fx 있는데 밑에 x야.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거 기울기 함수네. 그걸 바탕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자,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입니까? 맞죠? 그렇지.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됩니다. 요게 기함수고요. 이게 우함수니까 사인 합성해도 이거 우함수거든요. 그렇지. 그럼 기함수분의 우함수면 기함수 되죠. 기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g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입니까? 자, sin fx 꼴이니까 분자가 sin fx.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되죠? fx 있어야 되지. 그리고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왜 다 조건이 이렇게 안 주고 극한으로 줬는지 알겠죠? fx가 0으로 갈 때 fx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 fx분의 sin fx 이게 1로 갈 거고요. 다음 x분의 fx 요거는 어디로 가죠? f 프라임의 제로로 가겠지. f 제로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뭐니까 미분 가능이니까 이것도 이게 얼마다? 0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조 그래프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너무 러프 그냥 찍어 맞추는 거니까 요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f 알파가 2분의 파이 이거네요. 이면 방정식 gx 이퀄 gx 절대값 gx 이퀄 알파 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2개이다. 절대값 gx가 알파 분의 1. 이걸 이제 생각해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y는 알파 분의 1과의 교점을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랑 같냐면 그냥 좌변에 절대값을 없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쪽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왜? 아휴, 귀찮아서. 절대값 이렇게 또 잡아 올려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갑니다. 됐죠? 근데 기억봤더니 gx가 무슨 함수래요? 기함수라잖아. 그치? 네. 그래서 만약에 g 베타가 알파분의 1이면 g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되는 거지. 저 기함수니까. 따라서 gx 이퀄 알파분의 1이 알파 베타가 하나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된다. 요 방정식의 해는 알파가 베타가 근이면
마이너스 베타도 근이다. 맞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쌍으로 존재해요. 되겠지? 다음 이게 0은 안 돼. G0는 정의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0이 안 되니까 항상 짝수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희 3개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끊으면 돼. 틀렸어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이제 2개라고 했으니까 이 말 되겠네. 양수 쪽에 한 개 있으면 음수도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제가 일부러 그어놨는데 답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라고요?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얼마? 알파분의 1. 요점이 알파고 요 극대점이 극대 값이 1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점과 이 극점을 이으면 뭐가 된다? 알파분의 1이 돼요. 맞나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고? 요 함수가 이쪽에서 극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출발해. 그리고 이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접선 기울기가 0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둘을 이으면 사이에 어떨 수밖에 없겠다?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파가 근이면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하면 G 베타도 알파 분의 1이 됩니다. 되겠지? G 알파가 알파 분의 1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지금 디귿을 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sin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라는 걸 알면 디귿이 지금처럼 다른 뭐 복잡한 계산 없이 그래프 개형 가지고 쉽게 추론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해설 보면 되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이 해설이 이거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해설이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여기서 이 기가 막히다는 건 정말 뭐 멋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뜻도 있어요. 예. 일단 감을 잡아야 돼.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어떻게 보이지? 자, 위의 아이디어입니다. G 베타가 알파이면 G 마이너스 베타도 알파분의 1이니까 네. 일단 이것까지 찾거든요. G 알파가 알파분의 1이라는 건 찾아야 돼요. 쉽게 찾아집니다. G 알파가 알파분의 1이라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알파밖에 없다가 되잖아. 알파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치? 네. 알파밖에 없다. 그러면 네. y는 gx와 y는 알파분의 1의 교점이 알파밖에 안 돼. 그 말은 알파가 무슨 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sin fx인데 알파분의 1과 교점이 알파밖에 없어요. 알파밖에 없어. 그러면 gx가 이건 y는 gx입니다. 알파에서 무슨 점이어야 한다? 극점이어야 한다. 정확히는 극대이겠죠. 그렇지. 디귿이 참이라면 이게 극점이어야 해요. 극점이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미분계수 해보면 0이 아니야.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해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바라는 바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추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함수는 의외로 조금 심플하죠. 사인은 되게 심플한 함수이고요. fx 모르지만 0과 파이 사이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대충 개형을 짐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런 개형에 대해서는 추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5번은 솔직히 한 번만에 되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 풀었다 혹은 한 번 설명을 들었다, 오케이, 정복.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 풀이 말고요, 다른 풀이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출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능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조건이 되게 심플하게 툭툭 던지는데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이론에 의해서, 즉 미분과에 대해서 배웠던 우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 fx가 1이 아니다. 이게 y는 1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fx가 1이 아니다라는 건 y는 1과 만나지 않음이거든요. 근데 y는 1과 안 만나는데 함수 f가 뭐이면 뭐이니까, 그치, 연속이죠. 연속.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속이에요. y는 1이 있는데 이거랑 안 만나야 돼. 불연속 함수면 안 만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풀쩍 건너뛰면 돼. 그렇죠? 근데 연속 함수니까 이걸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y는 1보다 어떻게 되거나 크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속이므로 fx가 1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둘 중에 뭐일지는 아직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함수를 줄 때. 평가원과 수능 기출에서 이게 딱 유일하거든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 말이 연속이랑, 즉 연속이라는 건 미분 가능